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고요의 바다 티저, 공유, 배두나, 이준 등이 버려진 달 기지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란 제목의 해외 언론 기사와 고요의 바다 출시 소식을 들은 해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K 콘텐츠의 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킹덤을 출발로 스위트홈을 지나 오징어 게임에서 정점을 찍더니 그 탄력을 받아서 지옥이 넷플릭스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오징어 게임보다 지옥이 더 기억에 남을 작품이라고도 말하는 언론도 있고, 이 K드라마의 왕자의 자리는 K드라마만이 꺾을 수 있다는 해외 뉴스도 나옵니다. 그런 뉴스 사이에 차기 넷플릭스 1위 자리를 노릴 수 있는 드라마를 SF 스릴러 고요의 바다를 점치고 있습니다. 일단 고요의 바다 티저 영상 출시를 전하는 외신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공유, 배두나, 이준 등이 출연하는 고요의 바다 시리즈의 또 다른 매력적인 스틸컷을 공개했습니다. 스트리밍 거인은 시청자들에게 스타가 박힌 출연진과 함께 오랫동안 기다려온 공상과학 K드라마를 살짝 보여줍니다. 고요의 바다 티저 속 넷플릭스가 공개한 일련의 스틸컷에서 엘리트 우주팀은 우주공간의 미스터리한 사건을 겪고 견디기 위해 생존 모드에 있습니다. 배두나와 공유는 모두 우주복을 입고 달에 비상착륙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SF 시리즈에서 부산행 스타 공유는 특별 임무를 시작하는 우주비행사 팀장 한윤재 역을, 다수의 수상 경력이 빛나는 여배우 배두나는 우주생물학자 송지한 역을 맡았습니다. 또 다른 스틸컷에서는 달 탐사 전 준비와 이륙 후의 도전을 보여줍니다. 티저에는 우주인들이 우주에서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막은 폐쇄된 달 기지에서 만난 미스터리한 사건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요의 바다 개봉일은 12월 24일이며 총 8부작으로 넷플릭스에서 독점 공개됩니다. 주연 스타 외에도 팀의 수석 엔지니어인 류태성 역의 이준도 주연으로 등장합니다. 지난 2017년 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에 이어 드라마로 복귀합니다. 또한 12월에 연속 방송되는 불가살 불멸의 영혼도 출연할 예정입니다. 한편 엘리트 우주인 대열에는 팀닥터 홍가연 역을 맡은 사랑의 무시작 배우 김선영이 합류합니다. 한편 이무색은 보안과장 공유역, 이성욱은 우주조종사 김선 역을 맡습니다. 또한 공유는 대한민국 우주항공청 자원팀장 김재선 역을 맡으며 오징어 게임에서 호흡을 맞춘 허성태와 재회합니다. 참고로 한류스타 공유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짧은 카메오로 나왔고, 허성태는 악역 101번 장독수 역을 맡았습니다. 최근 스트리밍 거인은 우주복을 입은 고요의 바다 출연진이 등장하는 멋진 캐릭터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뛰어난 캐스팅 라인업, 감독 및 시나리오 작가 외에도 넷플릭스 시리즈는 많은 수상 경력이 빛나는 배우 정우성이 제작합니다. 행사에서 그는 고요의 바다를 제작하게 된 동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다음 시리즈의 기반이 된 고요의 바다의 스토리라인에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디어가 좋아서 더 긴 버전을 만들고 싶었고 두려움 없이 도전하기 시작했다. 멋진 배우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고요의 바다 출시 소식을 들은 해외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SF 넷플릭스 시리즈 고요의 바다, 시청자들을 달로 데려간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공유다. 사람들은 그를 부산행에서 알겠지만 최근 오징어 게임에서 뺨 때리는 미남 모집자로 등장했다. 이 드라마도 내 관심 목록에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프로그램은 지금 매우 뜨겁습니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 DP, 마이네임, 헬바운드를 발매했는데 다 좋아해서 이것도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유의 이력서와 IMDb 크레딧에서 엄격하게 그를 사람을 때리는 미남 세일즈맨으로 언급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공유를 생각하게 될 유일한 캐릭터. 공유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부산행의 좀비는 실제로 오징어 게임에서 그가 뺨을 때린 사람들이며 복수를 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직 오징어 게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옥을 제 목록에 추가했고 하루 만에 마이네임을 봤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의 많은 예능에서 말하는 스토리텔링은 훌륭합니다. 내가 K드라마를 시청하는데 사용하는 비키라는 다른 앱에서 넷플릭스가 많은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을 보니 반갑습니다. 갯마을 차차차도 내가 본 최고의 TV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보통 그 장르는 내 스타일이 아니지만 그 장르는 너무 좋았습니다. 줄거리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연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이 확립된 것으로 비롯되고 사소한 세부사항이 이유 없이 존재하지 않는 드라마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 드라마를 볼 계획이라면 티슈를 준비하세요. 애플 TV 플러스 멋진 드라마 닥터 브레인을 시청해야 합니다. 부산행과 오징어 게임 둘 다 봤는데 같은 사람인 줄 몰랐네요. 나는 그가 더 스타에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검색해보니 공유가 부산에서 태어난 게 웃기네. 공유가 부산행에서 어떤 역을 연기했습니까? 사람을 때리는 잘생긴 좀비. 배두나는 확실히 저에게 프로입니다. 다시 그녀의 드라마를 볼 때마다 이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영화 TV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내놓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들의 드라마에 큰 관심을 두지 않지만 다른 최근 작품은 꽤 훌륭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볼게요. 2009년에 마더를 보았을 때 나는 그들의 영화가 훌륭하다고 느꼈다. 반면 나는 일본은 공포영화로 했던 일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영화 수출에 성공했다는 것. 이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두나는 킹덤에서 위대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오징어 게임과 나의 이름은 대부분 넷플릭스 K 시리즈를 나에게 필수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한국 영화 드라마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기생충이 나왔고 나는 그 영화가 훌륭하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느꼈고 그것을 계기로 한국산 콘텐츠에 대한 궁금증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마이네임은 그들이 만드는 것에 대한 나의 사랑을 증가시켰습니다. 그 달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를 기대합니다. 킹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보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좀비에 대한 독특한 촬영 기법과 연기는 환상적입니다. 그 좀비 배우들은 그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시아 영화TV가 100만 번째 리메이크, 리부트, 속편, 전편 등이 아니라 실제 원본 콘텐츠이기 때문에 할리우드와 달리 서서히 속이 꽉 찬 것처럼 느껴집니다. 최근에 한국 콘텐츠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세계, 그리고 나는 그들이 완전한 시리즈를 말하는 방식이 정말 좋습니다. 다음 시즌을 위해 1에서 3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심플하고 우리는 완벽한 스토리라인과 적절한 캐릭터 성장을 얻습니다. 연기, 각본, 감독, 모든 것, 한국 넷플릭스 콘텐츠의 전반적인 품질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기대됩니다. 나는 우주와 관련된 드라마, 특히 우리 태양계 내에서 펼쳐지는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지금 너무 핫하다. 그들은 지난 20년 동안 세계를 시험하기 위해 뜨겁습니다. 최근 K-팝과 K-드라마가 서양 현지인들에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드라마에 오징어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고유의 바다에 대한 스레드에 갑자기 한국 드라마 소개의장이 되어버렸네요. 그만큼 한국 드라마는 이제 세계인들의 뇌리에 한국이 만들면 믿을 수 있는 작품이란 선입견이 심어진 것 같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청룡영화제 시상식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디언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 콘텐츠가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한국의 콘텐츠는 예전부터 좋았다. 그것을 세계가 지금 알아봤을 뿐이다. 그리고 뼈있는 한마디를 관객석의 후배들에게 남깁니다. 자신의 대답은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참 이 수상소감이 모든 것을 말해주듯 이제 세계는 한국 콘텐츠를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콘텐츠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계속 이 좋은 상황을 유지하느냐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등장하는 고유의 바다의 성공 여부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